여러분, 혹시 더 나은 삶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냥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굳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길 원하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찾아 떠나볼 건데요. 처음 만난 철학이라는 책이 우리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줄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그냥 편하고 배부르게 살면 될 텐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고민하는 걸까요? 존 스튜어트 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게 낫다. 바로 이겁니다.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 느낌, 바로 이 불만족이 철학의 진짜 시작점이었던 거죠. 근데 솔직히 철학 하면 머리부터 아파오잖아요.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책이 정말 특별한데요. 스스로를 철학 번역가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수천 년 동안 쌓인 그 어려운 생각들을 바로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싹 번역해 주는 거죠. 덕분에 우리도 철학의 진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책에 담긴 50가지 지혜를 다 맛보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특별히 철학 테이스팅 메뉴를 준비해 봤습니다. 딱 3가지 핵심 코스만 맛보는 거죠. 첫 번째는 정의, 두 번째는 자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진리입니다. 어때요?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스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정의입니다. 이건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플라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당신은 과연 정의로울 수 있습니까? 플라톤은 이 질문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려줘요. 바로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인데요. 어떤 양치기가 우연히 투명 인간이 되는 반지를 손에 넣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결국 왕이 되죠. 자,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 손에 그 반지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정의를 지키시겠어요? 아니면 사실 정의라는 건 그냥 남들 둔 처벌이 무서워서 지키는 척하는 것에 불과할까요? 플라톤의 대답은 바로 이 유명한 동굴의 비유 그림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정의라는 게 그냥 사회적 약속이 아니라 선의 이데아라는 절대적인 진리에서 나온다고 봤어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동굴에 갇힌 사람들은 평생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살아요.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동굴 밖으로 나온 사람만이 진짜 태양, 즉 진리를 보게 됩니다. 플라톤에게 정의란 바로 이런 거예요. 동굴 안의 가짜 그림자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저 동굴 밖에 진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그게 바로 정의로운 삶이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코스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를 원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 자유는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이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존 스튜어트 밀이 정말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밀이 제시한 원칙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바로 위해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한테 직접적인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내 자유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자유라는 건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각자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방식이 존중받고 꼽힐 때 사회 전체의 행복도 커진다는 거죠. 결국 밀에게 자유는 우리 각자가 자기만의 행복을 찾아 나설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던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코스입니다. 이건 아마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포괄적일 거예요. 바로 진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그 진리라는 게 사실은 전부 내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프리드리히 니체는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객관적인 진리 같은 건 없다. 이 그림처럼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욕망이나 두려움이라는 안경을 끼고 해석할 뿐이라는 거죠. 똑같은 음식도 배고플 때랑 배부를 때 맛이 전혀 다른 것처럼요. 그럼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절대 진리는 도대체 뭘까요? 니체는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건 힘든 현실을 견디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신승리, 즉 르상띠망일 뿐이라고요. 아니,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할까요? 혼란스럽죠. 니체는 여기에 2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힘의 의지예요.
이건 남을 지배하는 권력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강해지고 성장하려는 내면의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 회귀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질문이에요. 만약 당신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의 기쁨과 고통까지 전부 포함해서 영원히 똑같이 반복된다면, 그래도 이 삶을 다시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내 삶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정의, 자유, 그리고 진리. 오늘 우리가 함께 맛본 이 세 가지 코스는 사실 거대한 철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아주 작은 입구에 불과합니다. 이제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바로 여러분 각자의 철학을 찾아 나서는 시간이죠.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바로 서양 철학 2500년의 역사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오늘 우리가 둘러본 건 이 광대한 지도에서 정말 작은 몇 군데에 불과해요. 바로 처음 만난 철학 같은 책들이 이 복잡한 지도를 헤쳐나갈 때 아주 훌륭한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 철학은요, 어려운 지식을 외우는 공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은 내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위대한 질문을 던지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세요. 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준비 되셨나요?